네, 28조 우수 철도 서비스 인증입니다. 이랑 국토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철도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수 철도 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우수 철도 서비스를 이제 기관이나 사업자를 만약 인정하게 되면 여러 업체 중에 여기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면 공정한 거래를 제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 사업체가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군데가 제일 우수합니다라고 정부에서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공정한 거래를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정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국토부 장관이 협의하도록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던 게 앞에서 이제 그 13조 공동운수협정. 예. A 노선을 관리하는 A 사업자하고 철도 사업자하고 B 노선을 관리하는 B 철도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운영하는 걸로 공동운수 협정을 체결할 경우에 국토부 장관에게 이거를 인가를 신청하면 국토부 장관은 인가를 하기 전에 혹시 이게 담합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13조에 되어 있었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항 철도 사업자는 그 인증을 나타내는 표지를 철도 차량, 역시설 또는 철도 용품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음. 사망, 철도 서비스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우수 철도 서비스 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철도 차량, 역시설 또는 철도 용품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유사한 표지도 안 됩니다. 유사한 표지도. 예. 인증 마크 외에 유사한 표지도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사항, 우수 철도 서비스 인증의 절차 인증 기준, 우수 서비스 마크 인증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29조 평가 업무 등의 위탁. 자, 철도 서비스 품질을 앞에서 이제 평가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국토부 장관은 관계 전문기관 등 철도 서비스 품질에 대한 조사, 평가, 연구 등의 업무와 우수 철도 서비스 인증에 관한 필요한 심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앞에서 말했던 철도 서비스 품질, 그리고 우수 철도 서비스 인증. 예. 여기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30조 자료 등의 요청. 이것은 평가를 위탁받은 업체가 철도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줘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이랑 국토부 장관이나 평가 업무 위탁받은 자는 철도 서비스 평가 등을 할 때 철도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철도 서비스에 대한 실지 조사를 할 수 있다. 2항 1항에 따라 자료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철도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31조 철도 시설의 공동 활용. 이것은 우리가 현재 이제 코레일이나 아니면 SR이 이 같은 역사를 이용하고 같은 선로를 이용하는 구간이 있죠. 이제 그럴 때 그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여기에 명시해 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공공교통 목적으로 선로 및 당 각호 공동 사용 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철도 사업자가 그 시설의 공동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 여기 공공교통 목적이라는 거, 그리고 선로하고 이와 같은 시설. 여기는 이제 그 철도 사업자가 해당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기는 화물 운송을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시설이겠죠. 어떤 게 있나 보면 그리고 역시설, 철도 차량의 정비, 검사, 점검, 보안 등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 사고조사, 복구 및 구조 피난을 위한 설비, 그리고 열차 조성 및 분리 등을 위한 시설, 철도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 시설, 예.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시설이죠. 지금은 열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디젤을 이용했다면 지금은 전기차로 다 되어 있잖아요. KTX나 SR처럼. 그러면 전기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있는 설비도 정보통신 기술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한 선로 또는 같은 역사를 이용해야 철도 사업자가 그 운송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안전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여기는 참고해야 될 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 꼭 참고하시고요. 다음 32조 회계의 구분. 철도 사업자는 철도 사업과 철도 사업 외 사업에 관하여 각각 회계를 구분해서 격리해야 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요령에 따라 철도 사업의 종류별 노선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격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철도 사업 중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철도 사업 그러니까 운송과 관련해서 수입이나 지출이 있고 그 외에 어떤 뭐 역사를 개발한 아니면 역세권 개발도 가능하니까 철도 사업자가 그러면은 역세권 개발은 철도 운송과는 또 다른 부대 수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구분해야 된다는 구분해서 격리하라는 거고요. 철도 사업의 종류별 노선별 그러니까 이제 노선별로 그리고 종류별로 회계를 각각 구분하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33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내용은 아까 그 29조에 이제 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위탁 업체가 업체의 그 임원이나 이 직원은 형법 129조에서 132조 규정을 적용한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뇌물수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형법 보면 수뢰, 제3자 뇌물 공여, 뭐 사후수뢰, 알선수뢰 등 어떤 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약 그거를 위반하면 공무원이 특히나 청렴회 이런 게 강조되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